네, 안녕하세요. 여한구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생기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중점학교 그리고 거점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이 내용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서 총 5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기부 가이드 1편부터 시작해서 5편까지 정리를 천천히 한 편 한 편씩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면은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고등학교에서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놓은 건데, 그 정리할 때는 당연히 규칙들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요, 학교생활기록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자수. 글자수가 계속 축소되고 또 축소되고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얼만큼 축소가 됐는지, 각 항목별로 글자수 제한이 얼만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생기부 처리 요령인데, 처리 요령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각 1번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해서 각 항목별로 어떤 분이 글을 써줄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목적은 제가 여기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목적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거고요. 그 두 번째 취업은 제가 왜 적어놨냐면요, 고등학교 생기부를 요청을 하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장교 혹은 군인이 꿈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생기부를 꼭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 내용들을 잊지 말고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생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의 모든 기록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은, 학교장이 학생의 학업 성취, 인성을 종합적으로 관찰 및 평가하여 학생지도 그리고 상급 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 나오죠.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 자격증,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 내용들을 교육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은 것, 이게 바로 생기부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생기부의 목적은 상급학교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끔 교육부 영으로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뒤쪽에 가서 설명을 계속 해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 비율 2021학년도 지금 올해 고3이죠.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2021학년도에는 수시에서 무려 77%의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23%의 학생들을 뽑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어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22학년도 이제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영 비율이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상위권 대학을 진출하고 싶다면 학종 중심으로, 그리고 정시는 역시 수능 중심으로 운영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국 단위 규모로 했을 때는 제가 입시 설명이 오시면 항상 설명을 해드리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고, 그 종합 전형은 사실 한 20% 남짓한 인원들을 뽑아서, 그 외에는 기타 전형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 전체 비율을 봤을 땐 77%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요 뒷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수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시는 것처럼 수능 위주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를 하고 있죠.
사실은 가고 싶은 학교는 요 학교들이잖아요. 상위권 15개 대학,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요 학교들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비율하고 달라요. 2020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몇 퍼센트? 43%의 인원들을 뽑았고요. 수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역시 44%.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뽑고 있죠. 제가 앞쪽에서 다시 보이는 것처럼 앞쪽에는 이 전국 단위 규모로 뽑아서 전체적인 것들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점학교 학생 혹은 거점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생기부를 정리를 할 때 제가 이 내용도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체육계열 대학도 실기를 보지 않고 종합전형으로 해서 뽑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전국 단위 규모를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제가 대학교를 저희 제자들하고 같이 저희 졸업생들이랑 같이 다 일일이 조사를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 한 13% 정도, 그리고 체육 실기를 보는 실기 전형이 한 39% 정도, 그리고 기타 그 이외에 전형들이 있고 여기 체육 특기자로 뽑는 학생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죠. 33% 이렇게 되는 인원들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디에서는 뭐 정시가 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보면 수시에서는 약 한 60%의 인원들을 뽑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약 40%의 인원을 뽑는다라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생기부 내용들을 얼만큼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냐, 몇 글자까지 쓸 수 있냐라는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고 넘어갈 건데요. 1번 인적사항, 2번 학적사항, 출결사항, 그리고 수상 경력,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그리고 진로 희망, 그리고 여기 보시는 창체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 봉진 이렇게 하고 봉사활동 실적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세부 능력,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및 그리고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독서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조감 의견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총 10가지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글자 수는 저희가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뒤쪽에서 설명을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인적사항은요, 그냥 말 그대로 학생, 이름, 학부모, 이름, 주소, 등등등에서 기타사항, 간단하게, 원래 넣어야 되는 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적사항도, 입학했다, 전학 갔다, 졸업했다, 등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제 출결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결은 당연히 개근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건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요 2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무단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지금 2020학년도부터 미인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인정 결석 혹은 결과 조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출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인성이 좋지 않다 혹은 성실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출결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면 너무너무 좋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결과, 결석, 조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병결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맞겠죠.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음 편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수상 경력은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홈페이지에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학기 초에 올려져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조금 요게 늦춰져서 이제 등교를 하시게 되면 요 내용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가 전략적으로 혹은 열심히 참여를 해서 수상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자격 및 인증 취득 사항은
뭐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넣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자격증 인증 및 취득 사항 때 설명을 하겠지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서 반영이 되지만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사항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수를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보시게 되면은 네, 뭐 과목마다 영역마다 글자 수가 모두 다 다르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음은요. 진로 희망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2020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고3 학생들만 들어가게 돼 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진로 활동 특기사항에 모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진로 희망사항은 고3만 쓴다. 고3만 쓰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쓰기는 씁니다. 쓰기는 쓰지만 반영이 안 된다라는 내용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체라고 얘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봉사활동 실적 이렇게 들어가는데 각 항목마다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는 모두 500자,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요 내용에다가 아까 고3들이 썼던 진로 희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해가지고 적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동봉진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고 제가 기존에 있었던 설명에 영상 올렸을 때에도 자동봉진 하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요 모든 내용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글자 수를 넣을 수 있는데 요 내용들은 뒤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3편인가 4편인가 되는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회 때 항상 말씀드렸던 동아리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 꼭 들어가면 좋다라는 내용을 체육계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8번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생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교과 학습 발달 및 종합 의견 내용인데요. 요 내용은 그냥 편하게 과목별 세특이라고 해가지고 과세특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얘기하면 세특 하는데 요게 과목별로 들어가는 과목별 세특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내용을 전부 다 적지 못했던 사항이 나오게 되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해서 500자 그리고 개인별 세특에서 500자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뒤쪽에 과목별 세특 마지막 편에 들어가 있는 5편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전에 말씀드렸던 창체랑 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과세특, 개세특 이렇게 두 개가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5편에서 생기부 가이드 5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독서 현황은 공통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진로와 관련돼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의학, 그리고 체육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를 읽고 2학년 때는 전공을 선택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고 3학년 때는 그냥 전공에다가 거의 올인해서 듣는 게 가장 이상적인 독서 현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또 상황 개인마다 또 편차가 있고 대학마다 또 보는 기준들이 다 달라서 그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로는 행동 특성 및 조간 의견. 이거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고요. 요 내용은 1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보는 관점에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글자 수까지 다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글자 수는 바이트로 표시가 되는데 한글은 한 글자당 3바이트, 그리고 영문 숫자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 네, 이렇게 해서 된다라는 내용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선 처리 요령,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처리 요령 보시게 되면은 생기부 관련돼서는 사용자, 그러니까 직접 써주시는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되겠죠. 그래서 관찰한 내용, 평가한 내용 근거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문자는 한글로 쓰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안 하게끔 재작년부터인가 그 내용이 정리가 돼서 나와서 영문을 최대한 사용을 하지 않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기록 방식은 누가 기록 방식이라고 해서 각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계속 누적해서 기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리 요령 보시면은 사실은 요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죠. 출결사항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요. 진로 희망, 고3만 체크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담임 선생님입니다. 아까 전에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역시 담임 선생님, 봉사활동, 누적, 실적 요것과 관련된 것도 담임 선생님, 그리고 동아리 활동사항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지도교사, 동아리 담당 교사가 되겠죠.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 담당 선생님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동아리 활동에서 학교에서 정한 상설 동아리, 그리고 자율 동아리,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스포츠 클럽, 이렇게 해서 3개를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했어요. 체육 계열과 관련돼서는 학교 스포츠 클럽과 관련돼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하기보다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목별 세부 응용이 특기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학습 발달사항에는 과, 세, 특 이렇게 줄여서 쓰죠. 그래서 교과 선생님이 쓰시고요. 그리고 개인별 세부 응용이 특기사항 해가지고 개세특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십니다. 그 교과에서 전부 다 쓰지 못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셔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좀 부족하고 요 위에 그 과세특에서 다 못 써졌는데 이런 내용들을 써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사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 생기부 기재 요령과 관련돼서 많이 번당하지 않게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거에서 틀리지 않게끔 해서 적으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중학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빼고, 독서는 교과 선생님 플러스 학급 담임 선생님, 과목별로도 그 독서 사항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담임 선생님한테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교과별로 들어가고, 요거는 공통 요렇게 해가지고 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 특성 및 조간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바라본 학생의 모습을 내용을 쓰는 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1편은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2편에서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3편에서는 수상 영역, 교내에서 어떠한 대회에 참가를 해서 어떤 수상을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대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조금은 중요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사항은 아까 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고3 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창체는 자, 동, 공,
진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4개가 합쳐져 있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별표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은 너무너무나 또 중요한 과목 교과 학습 발달 및 학습 발달 상황인데 요거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과세특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전장에 있었던 창체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독서 행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하는 요 모든 내용들이 거의 생기부의 전체라고 해도 입시에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내용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편에 2편부터 이제 5편까지 해서 내용들을 쭉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기부는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주는 3년 동안의 데이터다. 단 그 데이터를 쓸 때에는 교육부 영에서 중요한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내용들은 이 다음 2편부터 5편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꿀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취업했을 때 고등학교 생기부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본인의 꿈이 경찰, 군인, 소방 요런 내용들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생기부가 들어간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생기부 가이드 2편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